이 미래통합당이 오늘부로 당명을 바꿨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정강정책 개정안도 확정지었어요. 이 집권을 위한 기둥을 세운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는 국민의힘 당의 정강정책 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또 비대위원이죠. 김병민 비대위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강정책 개정특위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정강정책 확정됐으니까. 개정이 다 끝났으니까 저희의 임무는 오늘자로 완결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이 정강정책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걸 구체화하고 후속화하는 작업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위는 좀 더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기간을 정하진 않았는데요. 아마 알겠어요. 후속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네, 이게 좀 평가들이 엇갈리죠. 아무래도 굉장히 낯설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2012년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을 때 기사를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예. 거의 악평들이 쏟아졌더라고요. 음. 익숙했던 당명에서 새로운 당명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좋다 이런 호평을 내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정당의 당명이랑은 좀 확연히 다른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공통되는 키워드는 국가입니다. 나라와 국가 중심으로 당명을 가져왔던 부분에서 이제는 국가 중심이라기보다는 국민 중심으로 정치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설정한다라고 하는 예.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당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체성의 일부의 변화들도 담는 것이고, 또 당이라고 하는 당자가 빠졌잖아요. 파티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이렇게 부르는 안 게 됩니다. 아니에요? 그냥 네. 국민의힘 이렇게 불러야 예, 돼요?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약칭도 없어요? 약칭도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가 100년간은 정당의 당명을 만들겠다 이렇게 고심하고 또 작업이 됐으니까 모쪼록 좀 좋은 평가를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100년 가는 당이라고 만들 때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다 뭐 몇 년 못 가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맞습니다. 그게 우리 네. 현실이에요. 그동안은. 이번만큼은 정말 안 그러기를 저희도 바라고요. 예. 정강정책 개정 특위 위원장으로서 무엇을 가장 주안점을 두어 왔어요? 그동안 작업에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강 정책을 시작하는 서문에 보면 제목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그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우리 의지를 담았는데요. 예. 진영과 이념에 따라서 갈등을 번복하는 이런 역사들이 좀 씻어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예. 두 번째 이 내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우리가 자꾸 과거에 안주해서 현재의 문제를 갖고 다투고 싸우는 정치권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염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 두 번째 저희의 의지를 담은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경제 민주화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말 그대로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보다 진취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이러한 이 동행에 관련된 얘기들을 정강정책에 두루 담았습니다. 네. 오늘 전체 의원 그다음에 당 뭐 총의를 모으는 그 자리에서 다 추인을 받은 거예요? 네, 어저께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이 있었고요. 음. 오늘 전국위원회는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전국위원들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예. 이 정강정책 굉장히 혁신적인 안들이 많은데 91%의 찬성으로 압도적인 의결이 됐습니다. 아마 과거의 정당, 우리 당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너무나 달라졌어요. 여기에 근데 거기 다 동의하셨다고? 91%가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요? 예, 이제 앞으로 우리 당이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게 됨을 국민께 선포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중요한 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1조가 뭐 기본소득이잖아요. 맞습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다. 네, 맞죠? 맞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깊은 담론들이 서로 이어가게 될 텐데요. 제일 첫 번째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집어넣은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의 담론과 닿아 있습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접어들게 되면서
노동의 일자리의 감소가 이뤄지게 되고 이를 토대로 소득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국가가 이를 제대로 통제하거나 이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커지는 거는 이제 분명하죠. 거기에 대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기본소득 논의를 미리 끌고 가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당장 내년도에 기본소득 도입하자 그러면 아니, 물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않습니까? 아닙니다만 네.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불가피하게 예컨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네. 고소득자 중과세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복지담론으로 이 기본소득을 바라보게 되면 고소득자 등에 대해서 충분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예. 그 재원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보편적 복지담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위협에 빠질 수 있다면 예. 적정 수준의 조정을 통해서 기본소득으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게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른 재원들이 많이 발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로봇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발달하는 산업들이 극대화됐을 때 여기에 엄청난 재원들이 쏠릴 수 거기서 있습니다. 세수를 확대해가지고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 복지 정책에서도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의 복지 정책은 시혜성 복지로 주고 여기에 줬던 것을 또 주고 얻고 얻는 식의 복지 정책들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하나로 정리하면 그걸 이제 복지에 대한 행정적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예, 소요가 예. 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구조 조정과 함께 이 내용을 복지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아니라 소비자의 결정으로 가자는 의미입니다. 네. 그다음에 보면 고용 안전망 확보, 산업재해 근절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 노동 문제. 그죠? 네. 근데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런 거에 계속 반대해 왔던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또 기업살인법 제정에 반대해 왔던 당이잖아요. 20대 국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정강정책 개정 특위를 맡으면서 제일 먼저 끄집어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구역 김군 사고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여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가 위험에 외주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부분들을 정치권이 제대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저는 국민이 위임한 정치 권력의 의무를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 환경에 관련된 문제는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고요. 그럼 기업살인법 지금 몇 가지 발의된 거 있잖아요. 네. 찬성하나요? 정확하게 지금 발의된 법에 대해서 이 부분을 찬성하냐 마냐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강정책이 오늘 90% 이렇게 추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화가 형성될 거고요. 나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법안들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변하는 알겠습니다. 하나의 초석을 다질 거라고 봅니다. 또 공정경제, 경제민주화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 간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네.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담론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네. 그 분명한 명시적 기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헌법 가치 구현들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데 보수 정당이 가장 먼저 지키겠다는 것이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꼭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역 사고 이야기나 지금 뭐 불공정 근절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지금 어느 당 비대위원하고 인터뷰하고 있나 헷갈릴 정도예요. 근데 저도 놀라운 것은 처음에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논의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 싶었지만 많은 구성원들이 설득되고 변화에 동의하면서 네. 오늘 최종적인 의결에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했다는 것에 좀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상징적으로 있겠습니다. 또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하는 것. 네. 아니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 지금 현재 출마 자격이 만 25세 이상이고 네.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거 아닙니까? 선거 요령에 맞춰서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까지도 반대해 왔던 당 아닌가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일부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문제만큼은 꼭 하고 싶었던 제 오랜 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구 유럽에 보면은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어느 날 우뚝 솟아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려서부터 쭉 어려서부터 하는 쭉 거예요.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갑자기 18세 선거 연령 인하해서 국회의원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선거 연령을 인하하게 되면 내후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20살, 21살 대학생들의 기초의회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아, 그러니까 네. 이거 다 동의했냐고요. 91%가 동의했습니다. 91%가 무려. 근데 네. 왜 그동안은 투표 연령 18세도 반대했대요? 그래서 이제 후속적인 조치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발의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내용은 아주 어렵지 않게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도 최종적으로 국민들께 변화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요거는 네. 빠졌다면서요. 이거 조금 아쉬운데요. 빠졌다기보다는 조금 대체가 됐습니다. 음. 저희가 정강 정책이 한 50개가 넘는 개혁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 베스트겠습니다만은 일부 이것만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일부 있었고 예. 그래서 정치 개혁에 관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의제들을 법률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고 구체화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 당 특위로도 활동했던 박수영 의원이 4년인 금지에 관한 법안 다 마련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만간 법안이 발의가 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한 10명 정도 서명 받기도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아마 그 숫자보다는 훨씬 많이 받아서 제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5.18 건도 들어갔죠. 네,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서문을 넣었고요. 예. 그 뒤에는 우리가 228 대구 민주운동부터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법에 적시되어 있는 모든 민주화 운동을 다 집어넣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그 정책의 변화, 근데 과거에 이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얘기할 때마다 20대 국회에서 잘못한 거에 대한 반성 뭐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냥 반성이 아니라 특히 이제 5.18 같은 경우는 각종 망언도 있었고 윤리위 징계 과정도 있었는데 그게 말끔하게 처리 못 되고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당의 전체적인 구성원의 흐름과 방향 이런 총의들이 잘 모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이건 그냥 과거 우리가 좀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반성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망언의 당사자분들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강 정책의 방향을 분명하게 적시했고 구성원의 총의를 모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하고요. 만약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준하는 당의 대응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예.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시작됐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모든 정신들이 사실 우리 당에도 뿌리와 역사들이 있거든요. 예. 과거에 있었던 60항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주화에 헌신했던 우리의 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럼요.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대결과 갈등 구도 속에서 정치가 더 피폐화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상적인 궤도로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무슨 당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예. 뭐 민경우, 김진태, 뭐 심지어는 황교안 전 대표 이게 다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 좀 섣부른 기사들이 나오던데 예. 그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당무감사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년 4월도 보궐선거가 조금 성급하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 4월 총선 이후로 원래는 내후년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보궐선거 전에는 전체적인 당협에 관한 조직 정비 이런 측면들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궐선거에 준하는 신속한 당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가 우리 정강정책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강령도 있고 정책도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런 정당이다라고 생각하는 10가지 믿음을 적어놨거든요. 네. 100년간의 정당이 분명한 뿌리가 되는 여기에 네 번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인데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자유는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우리의 정강 정책으로 적시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과 어긋나는 행동으로 공동체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 우리 정당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당무감사 등 앞으로 일어나는 우리 당의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무감사의 결격 사유 감점 요인이 된다 그런 것도 이런 우리의 믿음과 어긋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실한 변화의 방향에 대한 뭔가의 문제제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정광훈 목사 오늘 퇴원하면서 뭐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예. 뭐 또 엉뚱하게 뭐 대통령이 국가를 부정하고 또 이런 소리를 막 했어요. 네.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우리 당과는 일단 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듭 제가 이 우리의 믿음 네 번째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모든 사람은 자유가 있죠.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고 시작을 했지만 그 자유는 국가의 공동체의 행복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 집회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우리 국가 공동체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비단 전광훈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곳곳을 돌아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신이 심화되고 모두가 함께 단결할 수 있는 통합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같은 가치를 적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근데 생각입니다. 바로 직전 대표 황교안 대표하고 네. 정광훈 목사가 꼭 거의 동일 인물인 것처럼 국민들 이미지 속에 각인돼 있잖아요. 매우 아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장외 집회 할 때마다 옆에서 손잡고 네. 같이 하셨던 그건 네.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황교안 대표가 오는 측면에 또 정광훈 목사가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무튼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아쉬움들이 충분히 존재했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굉장히 크게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이런 내용들도 보편적으로 다 고민하게 될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정무적인 판단으로 누군가를 내치는 그런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정치적인 판단을 넘어선 우리의 가치와 신념의 체계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담았으니까 우리 맞춰서 일어날 겁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그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를 하고 사실 김정인 위원장도 또 그런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기존 미래통합당의 당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많이들 호응해 주시고 또 한 번쯤 이 당이 근데 새롭게 나왔으면 그럼에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불구하고 같습니다. 심지어는 여론조사 해보면 당장 내일 대선이라면 정권 교체하는데 찍겠다는 사람들 네. 많잖아요. 네. 근데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자에 관한 말씀이신 그럼 거죠? 어떡합니까? 네. 저는 이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주자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네. 바로 1년 전에 네. 보수 야권의 대표적인 주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황교안 대표가 또 주자기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 전에 우리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을 예, 생각해 보면 독보적으로 그 1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지지율 1위라고 하는 허상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고 우리 정치가 사람이 기대해서 만약에 정치 권력들이 형성되게 된다면 정작 중요한 가치와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원론적으로는 맞는 한 얘기인데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주목받아서 적어도 한 두 자리 숫자 지지도가 나오는 네.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대위 출범한 지 이제 100일. 꼭 100일이 됐거든요. 예.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당이 변화할 수 있는 토양과 같이 DNA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 이 토대 내에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대선 직전에 사실은 보궐선거가 더 중요합니다. 있을 거다. 보궐선거가 아마도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니까 그렇죠. 그 정도를 기대해 보시면 분명히 뛰어나오는 지금 인물들이 9월 있을 거라고 초예요. 네. 두 달밖에요. 달. 예. 네. 두 달 사이에 뭐가 나온다고요? 얼마 전에 윤희숙 의원이라고 하는 전 국민이 아무도 모르던 의원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런 의원이 있네라고 나오는 게 예. 불과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네, 잠재력 있는 많은 주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대선까지 새로운 인물 없으면 김정인 위원장이 결국 없으니까 내가 나간다도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일부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거듭드리고요. 김종인 위원장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본인 삶의 마지막에서 역사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이 당의 재건 그리고 공동체 발전 위해서 할 수 있는 헌신하겠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진정한 좀 거짓되지 않은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요. 당명 바꾼 것처럼 또 정강정책 바꾼 것처럼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나 행태도 다 좀 바뀌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국민의힘 김병민 정강정책투기위원장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